이 교재의 납세지 115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과세기간까지 우리 정리했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어디가 납세지가 되느냐 하면은요,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같은 부가가치세 세법상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별 납세 제도가 원칙이다. 그러면 업종별로 우리가 사업장의 범위를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별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광업에서는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 그래야 납세지가 결정이 되겠죠. 광업은 그 현장이 아니고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광업 사무소 소재지. 두 번째,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이 세 업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은 그 매물이 있는 장소, 건설업이라면 현장, 운수업이라면은 뭐 배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차량 같은 경우도 장소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설업의 현장이 이천이었다가 부산이었다가 광주였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 사무소가 사업장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자판기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역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요. 그 자판기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한 주된 사업장이 있어요. 주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 여기가 좀 특이하죠.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그 사업용 임대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입니다.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대개 그 임대용 부동산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장이라고 할 때 이 사업장이 아닌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비슷한데 왜 사업장이 아닌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는데요. 직매장이라 하는 것은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우리가 뭐 이천 직매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 여기는 단순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거예요. 여기서 판매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생산도 안 하죠. 그래서 하치장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은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임시사업장도 우리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는 곳,
전시회라든가 무슨 경기대회, 박람회 이런 행사장에 있는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매장은 사업장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세금기반서의 발급이라든가 납부 같은 것을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 두 가지 제도가 편리한 제도가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어디가 되냐면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이 될 수가 있고요.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를 말하는데 납부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자, 납부라는 건 세금을 내는 거죠.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납부라는 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신고까지도 총괄하여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요. 세금의 납부만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 요 납부에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가지고 모든 부가가치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의 발급, 신고와 납부까지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사업자 하면은 사람 중심인 거죠. 사람 중심인 거. 그래서 개인은 주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모든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한 군데서 다 할 수가 있고, 법인의 경우는 본점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그 옆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보다 훨씬 편리한 제도가 되겠죠. 모든 업무를 전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제도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 두 가지 제도를. 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거는 다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납부하고 환급받는 거. 환급이라는 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납부와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다. 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것까지도 전부 어떻게 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적용 사업장에서, 즉 본점에서 다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면은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돼요. 포기를 할 때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요. 포기할 때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해준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면은 부가가치세 업무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해놨어요.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관할 세무서장이라는 것이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원칙인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는 가능하다.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은요,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장비라든가 이런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야 돼요. 그러면은 거래처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기존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또 하나 개업을 할 때는 사업장 위에 있는 대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이 두 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며칠 내에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냐면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말이죠, 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급 기한을 최대 5일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내에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인데 세무서에서 보니까 더 조사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보일 때는 5일 연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발급 또는 미발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변경이 돼 있을 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업자의 인적사항,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다 이거죠. 또 사업자 등록의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증 어디? 네.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메뉴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회사 상호가 있습니다. 법인명. 법인이면 법인명, 개인 사업자는 상호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 외국 사람이네요. 예. 그리고 언제 개업을 했다. 개업 연월일. 법인 같으면 법인 등록번호도 여기 나옵니다. 법인 등기부상의 등록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우선 주소 중요하죠. 주소.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는 또 본점 주소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업태와 종목이 있어요. 업태와 종목.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서비스, 취업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 취업 및 직업의 알선, 소개, 전직 지원을 하는 또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업의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업태가 하나, 종목은 3개 종목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에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표자 이름 이런 것이 뭐예요? 예, 아까 있던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이고요. 주소 바뀌면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만약에 그 도소매업만 하다가 뭔가 제조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업태를 또 바꿔야 돼요.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바꾸는 게 아니라 도소매업 그다음에 밑에 제조업 하나를 더 넣는다 이거죠. 이와 같이 이 회사도 서비스도 취업교육만 하느냐 아니면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느냐 또는 학원 교육 및 교육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것이 늘어날 때마다 여기 종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발급을 받을 때는 그 정정 사유가 있을 때는 바로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디에 보더라도 여기 이것도 있어요. 전자우편 주소,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대개 전자우편 주소는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쓰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뭐 영업 담당자의 이름. 개인 회사 같으면 그냥 대표자의 이메일 주소를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뭐 전자우편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회사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가,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신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은 이 대표자에 대한 정보하고요, 주소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업태와 종목에 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회사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 해야 되느냐?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네, 그거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정정 발급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책으로 가서, 그래서 사업자의 인적 사항하고 사업자의 주소 그리고 업태와 종목이 주로 중요한 정정신고 대상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당일날 재발급을 해야 되는 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하게 되는데, 당일날 재발급하는 거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상호 변경. 만약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그 도메인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사이버몰 명칭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상호의 변경과 다 같은 것으로 봐서 신청일 당일날 재발급이 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에서 당일날 재발급 사유가 되는 것,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상호 변경. 나머지는 다 3일 내에 재발급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고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해요. 예. 사업을 개시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을 때는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고 등록 말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업을 했다고 이렇게 신고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폐업을 하고 나서 신고를 안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걸 관할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과세기간에 신고가 들어와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 말소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등록까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전반부가 공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38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고, 이외에 부가가치세 중반부에 해당이 되는 재화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공급, 그리고 납부세액의 계산, 이런 것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